총 득표수 170표 중 다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외교 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니까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당초의 의사 일정에 없던 박집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감정을 설쳤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죠. 이제 여야의 충돌 장면을 봤는데 오늘도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거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맞불 작전을 펼쳤는데요. 김 의장이 해임 건의안을 표결 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가 편파적인 진행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응이 전례도 없고 될 리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위 높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는 이제 대통령에게 거취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네. 아까 보니까 오늘은 직접 심경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박 장관은 착잡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국익을 생각할 때라면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백 반장,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이 통과시킨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답변은 오늘 안 나왔죠. 네,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 대신 어제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옹호했던 만큼 맞아요. 해임 예.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네, 어제 뭐 국민이 판단할 거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죠. 자, 오늘도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역시 이제 공방이 이어졌는데 네.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근 논란이 컸던 비속어 관련 공방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아, 이거네요. 네,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습니다. 취임 후에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외교, 비속어 발언 등이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네, 바로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여야의 대립이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요.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오늘 금요일이네요. 류 실장이 좋아하는 금요일이고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어제도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을 여러 번 연결해서 속보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직접 챙길 예정이고요. 백반장, 어제 회의 네. 끝난 이후에도 정의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민 발제 내용과 관련된 댓글을 골라봤는데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헌재 공개 변론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면서 고발했고 한 장관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설전이 벌어졌죠.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나그네님께서는 고소해야죠. 정치적 발언한 거죠.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NYA님께서는 검수완박법 그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정도로 중요한 법안인데 왜 헌재 심판에 법 만든 사람들이 직접 안 나오고 대리인을 보냈나요? 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고 함께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응답하라 다정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소식 어제 정치부회의에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결국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마음이 괴롭고 속이 상하다면서도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또 오늘부터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해임 대 사퇴, 동해상 자위대 월 7,700원, 입국 PCR 해제, JMS 다시 구속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픽,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소식 이어갑니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 어제 저녁 7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7번째입니다. 오전에 일찌감치 국회를 떠났던 박 장관, 며칠간 밤잠을 설쳤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외교부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 소회가 있고 또 마음이 괴롭고 또 속이 상합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인데 그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과연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난 순방에 대해서도 논란 아니라 성과다 강조했는데요. 박 장관의 발언은 뒤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던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 본회의장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해임 건의를 했잖아요. 100번을 들어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5천만 국민이 들어도 확실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막을 조작을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물론 삐 처리를 해서 들려드릴 수밖에 없지만 XX 땡땡 없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경악해 맞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한미 동맹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킨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하여 국회가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결국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166명,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3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해임 건의안은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찬성 168명에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범민주당 169명 중 1명은 반대 아니면 기권표를 냈다는 건데 누구일까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으니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지켜본 김두관 의원 20년 만에 돌려드렸다며 감회가 남다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때는 2003년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단독 처리에 성공한 한나라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는 논평을 대변인 명의로 내놨는데요. 이 대변인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진 장관입니다. 당시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정치입니다. 네, 유경험자로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겸허히 국민의 뜻 받아들여라 조언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오후 총칼 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장수목을 친다는 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해임 건의안까지 갈 사안 아니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해임안 통과 직후에도 더 이상 보탤 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박진 장관에게 이런 뜻 직접 전달한 모양입니다. 국회 통과 이후에 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는지,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네,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받았나요? 네, 그 내용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박 장관도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경청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것을 하나의 또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 외교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네, 여권 일각에선 2003년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과 2022년 박진 장관 두 사람은 다른 경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미 시위하는 시위대가 주한미군 군사기지로 침입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박진 장관 케이스는 이것과 달라요. 정의당조차도 일정 부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정치를 실종시키는 행위라고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 비판이다. 해임안 표결 불참한 정의당도 같은 생각일까요? 실제 이번 외교 실패의 궁극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죠. 예. 외교 순방이 참사로 이른 본질적 이유 결국 비속어 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실과 안보실장 1차장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순방 논란 짚었죠. 한층 더 수위 높여서 대통령에게 직격탄 날립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다들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절대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분은 옆에 계신 이재명 당시 후보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이 헌시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니까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영국, 미국은 다 조문도 잘 돼서 감사하고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만 자꾸 문제 있다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술에도 들어갑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이 있는 그런 사안을 단 한 번도 안건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네,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인데 김 의장은 이 부분을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이 발언도 문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도 파행됐는데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에 대해 대통령실한테 현안 보고 받아보자며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불참했고요. 보통 이럴 경우 위원장은 해당 기간 출석 어르고 달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위원장 그대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신경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코 의사일정 합의를 피하기만 했던 국민의힘의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관련된 의혹, 또 문제, 또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결과로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동해상 자위대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 5년 만에 열렸습니다.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나흘간 진행했는데 여기에 일본 해상자유대가 합류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해상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모습이 공개된 건 북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제에 이어 어제도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틀 연속이자 닷새 동안 3차례입니다. 특히 어제 발사, 우리나라를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 직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That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tands ready to address any contingency. 네, 귀국길에서 이 북한 도발 소식 들은 건데요. 본인의 SNS 계정에 한미동맹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준비돼 있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미 그리고 한일 북핵 대표도 하루 만에 다시 통화하며 공조의 뜻 분명히 했고요. 하지만 공조라고 하더라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번 독도 인근 훈련 참여 너무 나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많이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일 관계 개선에 목을 맸구나. 지금 북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이런 굴욕을 참고서라도 저렇게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그렇게 시급하고 화급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이번 주의 마지막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대천절에 다시 뵙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들어가서 3, 4, 5픽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한미일 연합훈련을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목을 맸다. 물론 이건 김종대 전 의원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새로 발표된 게 있죠? 네, 그 여론조사 기관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언론사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서 28일까지 사흘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순방을 마치고 나서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응답자의 55.8%가 이 한일 정상회담을 실패한 회담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내임 설명대로 이 한일 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뗀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37.6%였는데요. 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54.8%,
그러니까 절반이 넘게 실패한 회담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MBC에 대해서 이제 그 조작 보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이 호도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잘못 나온다라는 그런 설명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가 보죠. 유 실장. 네, 제가 전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그럴 픽. 것 같았어요. 네. 화면 주시죠. 네, 월 7,700원입니다. 내일부터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우선 주택용 전기 요금 4인 가구 평균 기준으로 한 달에 2,270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 지역 평균으로 가구당 월 5,400원 오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7,670원, 약 7,700원의 부담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더 져야 되는, 한 달에 이만큼 더 져야 되는 건데요. 둘 다 각각 연료비 증가분, 천연가스 수입 단가 상승 등이 반영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이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이렇게 급증했다. 산업부는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공공기관 난방 온도도 17도로 1도 더 낮춰서 난방 에너지를 6% 더 절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이 오늘 발표가 됐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네요. 네 번째 픽은 뭐 그러면 유채커가 할 것 같네요. 네,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어제랑 똑같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 픽 전담하고 있는 유채커입니다. 그래픽 보시면요. 입국 PCR 해제입니다. 어제 코로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들 전해드렸는데요. 방역당국이 이 중 상당수에 대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당장 내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하고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검사를 면제하는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사 단계 유증상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 검사 등을 통해 변이 감시는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10월 4일부터 이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도 허용합니다. 그 방문객은 면회 전 이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 음성인 게 확인이 되면 언제든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입소자 가운데 이 4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외출과 외박도 허용이 됩니다. 네, 오늘 당정 협의 결과였고요. 마지막 픽은 조메토 갈래? 네, 국장, 근데 마지막 픽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뭔데요? 분명 코너명이 픽5인데 네. 유체커가 계속 픽 2개씩만 하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닌가. 아니, 자리에 앉아서 하잖아요. 자리에 퉁치는 앉아서. 게 아니라 저도 이 시간만큼은 3체커가 되고 싶습니다. 뉴스 3체커 이름을 아니, 근데 뉴스픽2로 변경을 한 다음에 저 이렇게 저를 근데 그게 향해서. 이렇게 화낼 일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뉴스를 다 다루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1픽을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근데 있는 그때 건데. 좀 뉴스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 그러니까 줄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유연하진 않아요. 옆에 있는 신체커는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미안한데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2개밖에 못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 회의 끝나고 계속 싸우고요. 다섯 번째 픽 조멘토가 하죠. 네, 이 다섯 번째 픽은 JMS 구속입니다. 전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에 대해서 충남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 총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 여성 신도 등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총재는 지난 2009년에도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부역했는데요. 2018년 2월 출소한 지 4년 만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꼽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회의만 통과된 박진 장관 비온 뒤 땅 붙는다. 야당 사퇴 촉구, 여당 국회의장 사퇴한 맞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윤 대통령의 사과는 없을 걸로 보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반박도 이어졌는데 관련 공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이거 각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음이 들리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그걸 쓰잖아요. 오빠 만세라고 알아요? 뭐 지금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네, 얼마 전 오프닝에서 국장이 추억의 개그 프로그램을 소환을 하셨었죠. 저와 같은 MZ세대이기는 하지만 G세대 우리 백반장의 표정 제가 옆에서 봤더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처음 보는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M세대인 저는 어렴풋이 좀 그 코너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 외국 노래에 그럴듯한 스토리를 붙여서 한국말처럼 들리게 하는 당시에는 아주 인기 코너였습니다.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 캐러멜 봉봉 초콜릿. 그런 건 매점에서 먹어 인석들아. 네, 정회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눈치채셨죠? 또다시 듣기평가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두 번째 듣기평가입니다. 두 번째 듣기평가를 또 하게 됐습니다. 비속어 발언의 핵심인 이 땡땡들 없었다 혹은 안 들린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박 의원님도 그거 안 들리세요? 저도 정확히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의 발언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 땡땡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발언 파문 비속어 논란이다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요. 이제는 비속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하게 된 셈입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땡땡 발언이 있었는지 대통령도 혼란스러워한다면서 잡음과 소음을 없애면 그런 말이 안 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로 들었다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이 땡땡이 안 들린다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그 EXX는 들리세요? 그건 더 안 들려요. 그게 더 안 들려요? 그거 잘 들리지 않아요? 아니, 그건 저는 엄청 잘 들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당장은 사과할 생각 없어 보이죠.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느냐고도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직접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실은 문제의 원인 언론사 즉 MBC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가짜 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광우병 사례를 또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면서 민주당과 MBC를 겨냥했는데요. 이 MBC의 자막 조작 방송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은 조그만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 플레이하고 하는데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입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그러고 이어서 두 사람이 따라서 호랑이를 봤다 하면 그 호랑이가 있는 거라는 것이 되죠. 네, 호랑이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이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제는 청력보다도 이 지지 정당에 따라서 여론이 확고하게 나뉘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난리면이라고 들었다는 응답이 65%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응답은 15.8%였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93.4%가 바이든으로 들었고 난리면으로 들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여론을 다시 살펴보면요.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사람 58.7%, 난리면으로 들었다는 사람은 29%였습니다. 절반 정도인 건데요. 전체 여론상으로는 이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했죠.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났습니다. 한미 동맹 공고하다 강조를 했는데요. I'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네, 대통령실은 한국 내에 있는 논란, 즉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개의치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동맹 훼손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네, 하지만 논란은 이미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죠.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4%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65%로 올라갔습니다.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던 지난 8월 초 24%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있었던 때와 같은 수치가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국회로 옮겨왔죠. 아까 뉴스픽에서 보셨겠지만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로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국회는 그야말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정면 돌파를 택했죠.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언어로 비판했습니다.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자구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장으로서 이 국정감사라는 판, 이 자체는 여당에 유리하지가 않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오늘 한병도 TF 단장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전체 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혔던 496억 외에도요. 추가 예비비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반영될 예산 약 2천억 그리고 합참 이전 등의 최소 들어갈 비용 7,980억 등을 포함해서 추산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공세까지 폈습니다.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저희가 국방위, 문체위, 행안위, 기재위, 운영위, 국토위, 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이외에도 정보위원회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숨바꼭질 하듯이 예산을 찾아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그야말로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회원 여러분 역시 다정회를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땡땡 안 들린다는 정부 여당. 이재명 대표 욕했지 않습니까? 직접 비판. 국정감사 불꽃 공방전 예고. 네,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역대급 충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정회를 잘 챙겨보시라는 또 그런 얘기를 유정아 실장이 했으니까 아마 취재도 배에 걸맞게 열심히 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 실장. 네. 국정감사 많이 취재해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제 취미가 국정감사 취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취미까지예요? 네. 네, 좋아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뭐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장 그 여야가 핫하게 붙고 있는 게 지금 비속어 논란이잖아요.
그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 측의 주장과 발언에 대해 철저히 팩트체크해서 과장이나 허위 없도록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앞서 제가 뉴스픽에서도 들려드렸지만 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영국도 미국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자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속담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은 다 조문도 잘 돼서 감사하고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만 자꾸 문제 있다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욕했지 않느냐,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말을 그리 쉽게 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이 대표가 직접 이 비속어 논란을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포함해 이 외교와 관련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강한 수위로 또 비판 발언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또 예전에 그 형수 욕설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욕설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했죠. 자, 아무튼 이제 여야 간에 이 정도로 신경전이 좀 치열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류 실장이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는 점을 전했잖아요.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그런 주장을 한병도 의원이 했는데 지금 다른 쟁점들도 여럿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시 촉청 명단 다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천공 스승의 제자 2명이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건데요. 천공 스승에게도 초대장을 보낸 게 아닌지 궁금할 정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보수 유튜버와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된 경찰 등이 초청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죠. 명단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도 이번 국감에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천공의 제자 2명이 초대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 취임식에 욕설 유튜버, 주가 조작범, 통장 잔고, 증명서 이재범이 초대된 것도 부족해 무속인이 초대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했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의 논쟁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이제 그 유 실장이 소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또 지지 정당에 따라서 또 듣는 귀가 다른 또 그런 현상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권에서는 날리면도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논쟁이요.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발언 15시간 만에 날리면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불거졌죠. 네. 김 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과의 소통을 거쳐서 브리핑을 한 거란 점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한 기억이 없다는 거지 날리면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말한 당사자는 바이든이라고 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이상 뭐 날리면이니 뭐니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한 바이든에게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고 그것을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바이든이 아니고 뭐 날리면 어떡하냐 이런 것으로 들린다는. 네, 듣기 평가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야권에서는 우리 국회를 겨냥한 거다 이런 주장이 다시 나왔죠. 네, 그 민주당 이제 신경민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그 윤 대통령의 발언 맥락상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제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에게 부끄러울 수는 있어도 바이든이 부끄럽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우리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고 밝힌 취지를 받아들인 건데 한마디로 이 야당을 향해 욕을 한 거란 해석입니다.
짠하고 1억 불 낸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펀드에서 뭐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나고 끝나고 나오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난리치고 뭐 그랬는데 국회에서 이 XX들이 만약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릴 텐데 뭐 이 얘기죠. 우리 국회 특히 야당을 욕한 거죠. 네,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MBC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죠. 검찰이 아마 이제 또 분석을 의뢰할 텐데 뭐 그 결과를 봐야 끝날지 아니면 또 그것도 끝나지 않을지 앞으로도 좀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여당 이 땡땡 안 들린다. 이재명 대표 욕해 짰느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이 성큼 찾아온 가을만큼이나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의원분들 올해 꿈꾸거나 다짐하셨던 일들 하나둘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못다 이룬 소망들도 남은 시간 차근차근 이뤄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해야 아니면 거부해야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YEO님께서는 거부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해임안이 아니고 자기들 입속 챙기려고 한 짓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GENT님께서는 이번까지 해임 결의안이 7회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를 제외하고 모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호불호를 떠나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요. 좋든 싫든 국민의 뜻이라고 여겨야겠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운명이다님, 박진 외교부 장관 사퇴에 반대합니다. 또한 대통령 사과를 하라는데 대통령이 무얼 잘못했습니까? 다수당이라고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플라이 제이님께서는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교부 수장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춘호님, 해임안 거부하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협치는 없고 국민은 안 보이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유체커가 10월 3일에 뵙겠다고 했는데 국장, 저희 3일, 10일 휴일 이틀 다 일하나요?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백반장한테 전달 안 했어요? 네, 지금 기쁜 소식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3일하고 10일 저희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정의원분들이 아마 그날 특히 많이 보실 테니까 더 철저하게 더 회의 준비를 해오기 바랍니다. 좋죠, 백반장? 아, 저 너무 기쁜데. 아, 기뻐요? 조멘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뭐 저거 아니고요. 뭐라고 쓴 거예요? 뭐라고 든 거예요? 이거 수용해야 되는지 불수용해야 되는지 전 좀 고민이 된다. 아, 그건 조멘토는 뭐 수용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이제 또 바로 다른 운영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요? 제 의견 아니, 어차피 뭐 퇴근하면 육아 출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전 이미 알았습니다. 아까 개천절을 뵙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어요. 백반장 하는 걸로 빨리 생각해요. 유체코가 적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휴일에 빠지지 않고 우리 정의원분들 뵐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휴일에도 다정회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개천절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음인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당내 친윤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윤계를 북한 정권에 빗댔는데요. 북한은 핵을, 또 친윤계는 공천권을 얻기 위해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공방은 여전히 계속될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If a frog jumps into a pot of boiling water, it jumps right out again because it senses the danger. But the very same frog, if it jumps into a pot of lukewarm water that is slowly brought to a boil, will just sit there. And it won't move. It'll just sit there even as the temperature continues to go up and up. It'll stay there until it's rescued.
이 다큐멘터리 영화인 불편한 진실의 한 단락입니다. 이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죠. 지금은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엘 고어가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을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빗댔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인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잔인하지만 사실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말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끌어보려고 해봐야 안 된다. 오히려 빨리 정말 뜨거운 걸 만져보게 놔두자. 국민의힘을 구하기 위한 이준석식 처방전 충격요법입니다.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에서 다멸하게 두느니 차라리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판단인데요. 연이은 가처분 신청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이 전 대표의 도끼를 보여준 듯합니다.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한 분위기죠.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징계 심의 일정이 확정됐죠. 다음 달 6일입니다.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다른 절차들도 우리 징계 개시한 건들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습니다. 일단 6일 날 우리가 심의를 할 거고요. 윤리위의 압박에도 이 전 대표는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미 윤리위를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던 바 있죠.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이렇게 짧게 올렸는데 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윤리위로 삼행시를 지어서 네.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이렇게 좀 비판한 게 아닌가. 앞에 앞글자를 따서 윤이위다는 네. 거죠? 이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같은 경우는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AI 리퀴온이 자주 맞아요. 하는 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같이 좀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역시 이제 MZ세대들이라서 적극적으로 또 분석을 하네요. 오늘은 이 친윤계를 향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리위와 친윤계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 건데요. 이 친윤계를 북한에 비유했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과정을 집단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북한은 핵을, 친윤계는 공천권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둘 다 절대 반지만 얻으면 지금까지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고 우리는 금방 다시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천박한 희망 고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폭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과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이 전 대표, 이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란 확신 때문에 더 과감하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의 측근 그룹도 비슷한 생각인 듯한데요. 이 이준석발 혁신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가처분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죠. 지난번에 가처분 할 때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미리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예. 이번에도 무예측을 이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신중하신 답변이군요. 이건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번엔 기각이 될 것이란 당 지도부의 희망과 달리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인데요. 이게 순한 맛이라면 매운맛 버전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인데요. 매운맛이에요. 신 대표는 인용에 올인한 느낌입니다. 이건 사실 비대위를 또 비대위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인데 아마 그게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희 의원께서 와서 뭐 당의 입장을 많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법리적으로나 가처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도움이 될 만한 점은 많이 없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특히 신 대표는 이 윤리위의 추가 징계 움직임에도 크게 반발했는데요.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만큼 징계 심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식의 답을 정해놓은 징계, 제가 이거를 답정너 징계라고도 하고요. 넌나모 징계라고도 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걸로 저는 감정 징계로 보이거든요.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취향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지금 이 사태를 이끈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려.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질 게 분명한 상황이죠. 조기 전당대회 대비해 젠걸음 중인데요. 이 친윤계보다 비윤계의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윤리위가 만약 양주구역이라는 그 네 글자 가지고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또 추가로 제명을 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거나 또 징계를 추가로 한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되는 거냐. 이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는 거는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초반인 이때 당내 확실한 주도권을 쥐어야 할 그룹은 친윤계죠. 하지만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이 친윤계의 우위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 전 의원은 이 틈을 타서 당내 비윤계의 표심을 결집할 의도인 것 같습니다. 친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전 대표를 옹호하면서 비윤을 넘어 반윤계의 지지세까지 끌어모으고 있죠. 또 다른 비윤 주자로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꼽히는데요. 조 의원은 이 가처분 인용 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이 전 대표를 감싸는 유 전 의원과는 입장이 좀 다른데요. 이 전 대표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원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리더십을 상실했다.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윤핵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겠지만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지셔닝이 애매한 주자도 있습니다. 한때는 장제원 의원과 간장으로 묶이며 이 친윤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던 분인데요. 저는 그 간장이라는 발언을 제 이름 걸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본인의 정체를 숨기죠. 네. 그래가지고 간장이 간철수 대상을 안철수 의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한 친윤계도 그렇다고 비윤계도 아닌 느낌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여지껏 안 해. 계속 간만 봐. 안 의원은 이 중재자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와 현재 비대위 지도부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을 더 흔들지 말고 정치적으로 좀 결단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당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도부로 뽑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노력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동향과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여러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전 대표와 이 당내 친윤계가 벼랑 끝대치를 이어가는 이상 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도 끝이야, 이 너도 끝이라고.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퇴근길에, 그러니까 최근 이제 한 달 가까이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알려졌고요. 퇴근길을 미행하거나 또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한 달 정도 지금 따라다녔다는 게 이제 그 수사의 그 내용이고. 법무부 수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로 특정을 짓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지금 경찰이 검토 중이라는 그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제 2호 혁신안에 대해서 오늘 언론 인터뷰를 하고 좀 더 취지를 설명했잖아요.
공직 후보자 추천 시에 부적격 기준을 좀 더 강화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은 우리 당 도덕성 면에서는 적어도 평균 이상인 분을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에는 뭐 강력범죄라든지 뭐 부패범죄라든지 죄목을 좀 한정했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죄목에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뺑소니 운전, 음주운전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좀 높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당으로서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는 분들을 공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혁신위는 앞서 지난 26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요.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할 때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그러니까 PPAT 대상을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2호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음주운전 벌금형을 배제하는 원칙에 대해서 사실 대다수 국민은 음주운전을 안 한다면서 음주운전자를 제외해도 당에서는 훌륭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PPAT 대상을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해 누군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당이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춘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에 대한 공직 후보자 자질 보장, 그 약속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처럼 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건 특권 내려놓기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혁신위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혁신위 활동은 이어갈 그런 분위기네요. 네, 최 위원장은 혁신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혁신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당내에서 좋은 혁신 의견을 많이 주셨고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혁신안을 내야 당과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동향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찌감치 이제 도전 의사를 밝힌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이나 상대 당권 주자들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선명성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국민의 밥줄인 경제마저 손을 대 망쳐놓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펑펑 써대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나랏빛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던 정권의 후예가 무슨 낯짝으로 경제 타령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기본사회론을 타깃으로 했다면 안 의원은 이거 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그 조그마한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면서 이 정치 공세라고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이 전국 각지를 돌면서 시민 당원들을 만나면서 당심 잡기에 주력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대구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섰고요. 안 의원도 이 세계 패권 전쟁과 한반도의 운명을 주제로 하는 이 서초 포럼에 참석해서 축사를 전했습니다. 권성동, 윤상현 의원도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둘 다 친윤계 주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신윤핵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윤핵관의 핵심으로 분류됐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이 대야 공세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출범 6개월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참사를 말하려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썼고요. 권 의원도 박 장관 해임안 통과를 두고서 정략적 암수는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JTBC 뉴스룸에서 경기도와 아태협이 주최하고 쌍방울이 후원한 행사에 북한 미술품들이 전시가 됐었는데 이 그림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밀반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죠. 박막거 봤죠? 저는 언제나 항상 늘 뉴스룸을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뉴스룸 첫 번째 보도가 바로 이 해당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아태협이 고양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함께 개최를 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밀반입한 북한 미술품들이 전시됐다는 보도였습니다. 4년 전 경기도는 대규모 남북 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태협이 함께했고
쌍방울은 수억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축사를 했는데 북한 고위층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엔 북한 미술품들이 50점 넘게 전시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북한 그림들 중 대부분이 정부의 허가 없이 밀반입됐습니다. 또 다음 행사에 쓰려다 들여온 미술품들은 세관에 압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태업이 이 JTBC 보도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이 밀반입한 그림을 운반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저희 기자가 카메라에 이 장면을 담아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상 보겠습니다. 그룹을 둘러싼 의혹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행사장엔 50점이 넘는 북한 3점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0점 가까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전시된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뉴스룸에서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연일 친윤계 저격, 당권주자 조기 전대 젠걸음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인선을 어제 발표했죠. 최종 낙점을 받은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모두 MB정부 인사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치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인사를 단행했죠. 교육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각각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발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MB정부 때 활약했던 인사들이죠. 대통령실은 이들의 경험을 장점이라고 지켜 세웠는데요. 이른바 올드보이의 기환,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대통령이 MB가 취임했나? 예. 실패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면은 실패합니다. 올드보이라도 적확한 인사라면 문제가 없겠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반노동 행보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죠.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는 등 충격적인 막말로 노동자들을 절망하게 했던 인물이기에 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눈치가 보였던 걸까요? 인사가 발표되자 유튜브 채널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면서 노총들과 대화가 잘 통할 거다 애써 포장을 했는데요. 특히 그 노동 현장에 경험이 많으셔서 정부 또 사용자 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노동계의 반응, 대통령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민주노총, 아예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조건부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과거 김 위원장이 보였던 극우적인 모습을 재현하지 말아달라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극우 행보, 탄핵 사태 이후 태극기 부대에 합류했던 점을 콕 찍기도 했습니다. 촛불이
겁이 나서 만약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런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 위원장, 한동안 아스팔트 사나이로 이름을 날렸었죠. 그만큼 입도 거칠어졌었는데요. 근데 박근혜는 그것도 없잖아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뇌물을 받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은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죽음의 구판이다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 특유의 권위의식도 또다시 회자가 됐죠. 과거 119 통화, 갑질 논란의 당사자였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대뜸 이름부터 묶어보는 습관 쉽게 고치긴 어려웠나 보입니다. 2년 전엔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문제로 경찰과 이런 실랑이도 벌였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왜 가자 그래?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거부가 아니지. 내가 왜 거부를 해? 친구들 내 말은 나는 나는 서울 영등포 가서 나는 좀 김현수. 예, 제가 압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내가 김현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아니,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보통은 경찰이 신분증을 먼저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내가 김문수다,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외침, 귀에 쏙 박힙니다. 반노동 성향의 극우 인사,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내놨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적임자인지 정치권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경사노위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김 위원장을 앉힌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그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반노동 인사입니다. 네.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닌지 아주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전광훈 목사를 부위원장으로 임명만 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노동개혁, 속내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유연화 아니냐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연화하겠다는 건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줄입니다. 실제 얼마나 더 유연해져야겠습니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보셨죠? 네. 유연하다 못해 허리가 꺾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MB 정부 시절 내놨던 교육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입학 사정관제 등 대학 자율화를 추진했었죠. 자율형사립고와 마에스터교 확대 등 이른바 수월성 교육의 정책에 방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후보자가 경쟁과 서열,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펴왔다며 반발했는데요. 학생들을 경쟁 교육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보수 성향의 교총도 장관 시절 정책의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린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이죠.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육 주체,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자율의 원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말 대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돼야 되고 또 지역 발전에서도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대학의 자율성, 입시 문제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겠죠. 이 후보자는 학생 선발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었는데요. 수능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교육개혁위원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격고사화 한다든가 점점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대학들이 정말 미래가 필요한 인재들이 어떤 인재들인지를 고민해 가지고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판의 승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대학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유라와 조민으로 대표되는 공정성 문제, 사후 징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유라 그 이화여대 부정입학 결국 법원까지 판결을 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학 비리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입학을 시키면 그 입학 부정으로 돈을 챙겨서 학교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징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 기조로 가되 정말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벌을 해야죠. 글쎄요, 사후 징벌이라 어찌 보면 사후 약방문이겠죠. 이미 피해를 본 입시생들의 구제 문제도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교육계선 보수와 진보를 떠나 사학 비리가 커질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에 대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강조한 대학의 자율성, 결국 시장 경제 체제에만 초점을 맞춘 인재 양성 교육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나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일 뿐더러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구나 우리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펴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시장 경제 맞춤형 교육,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죠. 애누리는 없다.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심어줬습니다. 1,000원에 해줘 이거를. 1,000원 더 줘야지 할아버지. 1,000원 더 줘야지. 얼마는? 자 보자. 4만. 아 이거 가져가. 돈 받아야지. 이거 돈 받고 가야지. 돈 애기. 48,000원. 옳지. 이것도 2,000원. 윤 대통령,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몸소 알려줬지만 정작 어린이집 보육 상황에 대해선 잘 몰랐나 봅니다. 난 아주 좀 어린 그 영유아들은 집에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2살 안 되는. 6개월부터. 6개월부터. 근데 아까는 안 보이던데 걔는. 네, 다른 교실에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네. 설마 6개월 아기가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판단은 정혜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틀어드렸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참여한 어린이집 행사 아나바다 장터였는데요. 정작 윤 대통령은 아나바다의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MB 인사 중용, 뒤늦게 깨달은 아나바다를 몸소 실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에서 네,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막 입장을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국회에 어제 이제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가 됐다고 하네요. 그 통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도 직접 전달을 했죠. 야당의 의견은 경청하겠지만 앞으로 국익 외교를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밝혔고 또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는 그런 입장도 내놓기도 했었죠. 자, 좋습니다. 이런 속보가 나왔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을 향한 논란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원만하게 많이 이제 해결을 해왔다는 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와 있네요. 자,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대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개천절에 오후 5시 정각에 평소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준비 잘해서 와요. 유 실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요? 네.